중년의 노후 대비를 지켜줄 안전한 매수 타이밍은 따로 있다.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옆집 아저씨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집을 샀는데 벌써 2억이나 떨어졌다고. 노후 자금으로 모았던 돈인데 어쩌면 좋으냐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돕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년에게는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을, 잘못된 시점에 사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중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타이밍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사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20, 30년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 사이 월급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다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65에 마지막 집을 샀습니다. 전셋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줬습니다. 퇴직금과 자식들 지원금을 합쳐 샀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집을 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모두가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촉했습니다. 서둘러 샀습니다. 최고점 근처에서 샀습니다. 1년 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3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산이 녹아내렸습니다. 70이 가까워지는 나이입니다.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팔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더 떨어질까가 불안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잘못된 타이밍의 매수가 노후를 망쳤습니다. 이것이 중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기회입니다. 모두가 사려고 할 때는 위험합니다. 한 지인이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인은 달리 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닥이 가깝다는 뜻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래왔다고, 과거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공포의 정점이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포를 이겨내고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믿고 실행했습니다. 2년 후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집값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는 산 가격의 2배가 됐습니다. 10년 후 은퇴할 때 팔았습니다.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해졌습니다. 공포 속에서 매수한 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을 때가 바닥입니다. 한 달에 몇 건 안 될 때, 중개사무소가 한산할 때, 매물이 쌓여 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반대로 거래가 폭발할 때는 위험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집을 사려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동네 중개사무소를 자주 들렀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주말이면 중개사무소가 북적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지 않았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열된 시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개사무소가 한산해졌습니다.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개사들이 무료해 보였습니다.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안 됐습니다. 매물은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집 감았습니다. 지금이다. 바닥이 가까웠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골랐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습니다. 매도자가 급했으니까요.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만족합니다.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산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할머니의 인내심과 관찰력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비관론의 확산입니다. 언론이 비관적일 때, 전문가들이 부정적일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낙관론이 넘칠 때는 위험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신문을 역으로 읽어야 한다고, 부동산 폭락 기사가 나올 때 사야 한다고, 부동산 호황 기사가 나올 때 팔아야 한다고. 50년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문에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기사가 열일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샀습니다. 손자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지금 사느냐고, 더 떨어질 텐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모두가 비관할 때가 기회라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년 후 손자가 결혼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물려줬습니다. 가격이 50% 올라 있었습니다. 손자가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해안 덕분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비관론 속에서 매수한 것이 가족에게 선물이 됐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수준일 때, 그때가 부동산 매수 타이밍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를 봤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연관성이 뚜렷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습니다. 더 오르기 힘들어 보입니다. 중앙은행도 인상을 멈췄습니다. 곧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판단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준비 시점이라고, 금리가 내려가기 직전에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기다립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6개월 내 살 생각입니다. 역사적 패턴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공급 과잉의 해소입니다. 미분양이 많을 때는 위험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니까요. 하지만 미분양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신호입니다.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지인이 이것을 주시했습니다. 작년까지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가구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명확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올해 들어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분양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수요가 돌아오는 신호였습니다. 지인은 판단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다고, 이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몇 개월 더 지켜보다가 확실해지면 사기로 했습니다. 공급 지표가 타이밍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정부 정책입니다. 규제가 최고조일 때가 바닥입니다. 더 이상 조일 수 없는 만큼 조여졌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반대로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할 때, 대출도 막고 세금도 올리고 규제를 쏟아낼 때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규제가 최고조에 달하면 더 이상 강화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너무 침체되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을 그렇게 봅니다. 규제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점인 것 같습니다. 곧 완화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완화되기 직전에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책 사이클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내 마음입니다.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을 때, 모두가 말릴 때, 용기가 필요할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반대로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때, 모두가 부추길 때, 그때는 위험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평생 부동산을 하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 있을 때 샀습니다. 최고점에서 샀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나이 들어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살 때 성공한다는 것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신에 차였습니까? 모두가 사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역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시간입니다. 중년에게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바닥에서 사야 합니다.
애매한 시점에 사면 안 됩니다. 명확한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부부가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집을 사려고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바닥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전세로 지냈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여러 지표가 일치했습니다. 공포가 확산되고 거래가 끊기고 비관론이 넘쳤습니다. 금리도 정점이었고 공급도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모든 신호가 매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샀습니다. 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샀습니다. 3년 후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남은 2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년에게 매수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잘못 사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한 타이밍의 신호는 8가지입니다.